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수학2에 대한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수학1하고 수2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1과 수학2를 비교해 봅시다. 수학1과 수학2 비교.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학생들이 입장에서는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수학1하고 수2가 어떤 게 더 쉬워? 라고 하면 대다수가 다 수학1이 쉽다. 수투는 어려운데 수학원은 할만해. 뭐 이런 설명을 많이 하죠. 근데 이번 6월, 9월 평가 문제를 한번 잘 보면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전부 수학원이에요. 그래서 수투는 할만하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제 수학1 같은 경우는 다뤄야 될 내용이 뭐지 하면은 첫 번째는 연산을 물어볼 수 있죠. 연산에 관련된 질문도 해대고 또 하나는 수체계에 관련된 질문도 던질 거야. 그래서 자연수라는 언급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또 관련된 도형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관련된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이렇게 토탈 4가지 컨셉에 대해서 각각 다른 방식의 접근법을 갖습니다. 연산은 말 그대로 해석 필요 없이 계산만 잘하시면 되고 현재 이것은 계산,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면 해석하는 용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 도형이라는 것과 함수는 전부 다 그 기본적인 내용의 중요성은 바로 그림인데 이 그림을 다루는 방법이 다르다 이게 되는 거예요. 도형하고 함수는 똑같이 출제되지만 앞에 설명했다시피 도형하고 함수는 접근법이 달라요. 그에 비해서 수학2는 뭘 물어보지? 라고 하면 딱 2가지. 연산이냐 아니면 그래프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연산이냐 아니면 함수냐, 함수에 따른 그래프냐, 함수에 따른 그래프냐, 함수에 따른 연산이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함수에 따른 연산. 그런데 현재 이것도 내용이 쉬워지는 게 함수 파트는 말 그대로 뭐 하냐면 x값을 알고 있는가? yes. 그러면 이건 연산 문제예요. 여기는 특정한 x값 하나를 알고 있니?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무조건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학생들이 이제 이 문제의 과정을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대다수가 보통 이제 고1, 고2 때, 특히 고2 때 공부했던 내용들이 연산 위주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현재 그래프가 나오면 좀 당황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요거 우리가 공부했던 계엄적 사고에 있는 함수 특강, 요걸 꼭 공부한 후에 오늘 하는 이 강의를 따라가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가? 그 그래프를 그리는 7가지 원리를 꼭 공부하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다룰 내용이 수학1에 비해서 수2가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만 수학1의 내용 중 한 절반 정도만 공부하면 학습량을 공부하면 수2는 다 맞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현재 이 내용에서 우리가 함수라는 과정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라고 하면 도형과 함수 한번 비교해 볼게요. 도형과 함수. 앞에서 이미 상하함수 때 설명을 해드렸지만 한 번 더 정리해 주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은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서 뭐가 나오죠? 라고 하면 배경이 나옵니다. 배경. 그래서 여기 과정은 배경.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나오냐? 그럼 바로 조건문. 뭐뭐뭐일 때라는 조건문. 그리고 무엇을 구하시오라는 구하는 값.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것은 조건문. 그 다음에 구하는 값 이런 설정으로 간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가장 중요했던 건 첫 번째 나오는 이 배경에는 뭐가 나오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 배경의 테마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배경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뭐야? 라고 한다면 바로 좌표, 축, 도형, 함수가 뜹니다. 좌표, 축, 도형, 함수. 그래서 이 과정의 내용 중 특히나 우리가 볼 부분은 바로 이 도형이나 함수가 똑같이 나오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지? 하면 첫 번째, 그림을 그린다. 그림 그린 후 그림을 보세요. 만약에 해당 그림이 있으면 그림 보시고 그림이 없으면 그림 그린 후에 그림을 봐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치오와 성질을 그림에 입력한다. 자, 여기까지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를 다 한 후 이 다음 과정의 옵션이 달라지는 거죠. 가장 중요했던 건 여기서 도형과 함수의 차이가 뭐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도형하고 함수에서 문제를 풀 때 차이점이 뭐야? 이게 되는 거예요. 도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서는 주인공이 누구야? 바로 여기는 도형의 역할은 바로 배경의 역할을 합니다. 도형의 역할은 배경의 역할을 맡아줄 뿐 실제 주인공이 아니에요. 근데 함수는 기본적으로 내가 주인공이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드라마로 따지면 현재 얘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나가는 주인공의 역할인 거고 얘는 주인공의 아빠나 엄마. 그러니까 주인공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펼쳐나갈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배경의 역할이야. 예를 들어서 사극인데 보통 보면은 주인공이 무공을 익혀서 악당을 제거해요. 근데 악당을 제거한다는 건 말이 좋지만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 그러면 누가 봐도 사람을 죽이는 건 옳지 않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주인공이 악당을 왜 죽여야 되는가? 라는 그 배경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도형이란 말이야. 그러면 주인공의 아역 시절이 1편, 2편 나오죠? 그럼 1편, 2편 나왔을 때 나의 뭐가 있어요? 부모님이 계시는 거야. 네 부모님이 착하신 분이고 사실은 옛날에는 장군이셨던 분이야. 근데 이분이 마을을 지키다가 어느 날 악당이 등장함과 동시에 부모님이 아들 여기 숨어 있어 라고 하고서 아버지가 장렬하게 싸우다가 전사하는 거죠. 죽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들 눈에는 그걸 봤으니까 분노가 차오르겠죠. 그러면 이 아들은 앞으로 내가 성장을 해서 무공을 익혀서 악당을 제거해야 될 당위성이 생겨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도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가라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역할, 바로 조연의 역할을 하는 게 도형입니다. 그래서 도형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러한 그림이 있어. 삼각형 아니면 원, 그렇죠? 이런 도형들을 깔아주고 난 후 그 다음에 설정의 주인공은 좌표값, 그렇죠? 아니면 도형의 성질. 사실은 우리가 수학 1에서 삼각함수 활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키워드는 뭐냐? 삼각함수의 활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식을 정리해서 사인 세타가 나올 거냐, 코사인 세타가 나올 거냐. 얘네들이 주인공인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여기는 바로 구하는 값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구하는 값 확인.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해? 최적화 정리가 필수다. 이게 되는 거예요. 최적화 정리 필수. 이렇게. 그래서 이 도형이 나오는 문제의 실질적인 주인공이 누구지? 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구하는 값이 됩니다. 그럼 내가 이걸 구하려고 하는구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냐? 사인 세타를 구하려고 하는 거냐? 라는 실질적인 주인공을 확인하고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구하는 값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보면 문제풀이 순서가 도형은 어떻게 돼? 그러면 도형이라는 건 첫 번째 배경에 대한 최적화 정리를 해줘. 그 다음에 구하는 값을 확인하고 마지막에 조건문을 들어간다. 바로 이 순서대로 빌드업을 쌓아주시면 도형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가 함수도 똑같이 푸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함수는 달라요. 나는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줄을 딱 읽는 순간에 게임은 끝나버립니다. 바로 우리가 함수 강의 배웠던 것처럼 함수의 식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있다면 미정계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에 따라 설정이 달라지고요. 함수의 식이 없다면 식을 구할 수 있는가 구할 수 없는가. 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떨 때야? 첫 번째, 최고 차수를 아는 다항함수. 두 번째, 뭐뭐를 GT라고 하는 문장. 세 번째 뭐야? 함수 fx, 연속 함수 fx, 미분 가능 함수 fx. 그리고 다항함수 fx. 다만 최고 차수 모르죠. 이럴 때 마지막에 x의 관계식이 있다면 이거 식 만들 수 있는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x 관계식이 아닌 상수가 나온다면 이때는 함수에 대한 것을 구할 수 없다. 해석만 하고 빠져라. 이 뜻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조건문을 최적화 정리합니다. 조건문을 최적화 정리. 조건문을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한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하시면 됩니다.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해라. 바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우선순위가 뭐지 하면 바로 조건문이죠. 그리고 나서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푸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내용을 그대로 따라와 본다면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함수 이렇게 된다면 함수는 풀이 순서가 1번, 바로 2번, 그 다음에 3번의 순서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는 그냥 위에서부터 최적화 정리 내려가고 최적화 정리 내려가고 최적화 정리 이러면 답이 끝나요. 그러니까 함수는 한 방향으로 간다면 도형은 배경 정리 후 구하는 값 확인하고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한다. 요 컨셉, 그 차이점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풀 때 함수는 위에서부터 정리하고 내려가고 정리하고 내려간다. 이 생각 하나만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시면 오늘 배우는 수투 과정들 쉽게 공부할 수 있고 만약 선택 미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택 미적 공부할 때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아마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간단한 기본적인 배경 설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바로 이제 본 강의는 바로 다음 강의부터 함수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